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네, K뱅크 아담대 비대면으로 여러분 문의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대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 이사님. 요즘 참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고 우리 박 이사님 출연 요청하는 데도 많죠. 네, 그렇긴 한데 요즘에 좀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뭐 제가 출연료? 더 할게 더 할 게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네네. 이슈가 이렇게 많거나 그렇지도 않고 지금은 시장이 약간 관망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런 데에서 방향성 모색하는 구간에 좀 관망하자 그런 얘기하면은 뭐 근데 좀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이것저것의 방송이 너무 좀 과합니다. 표현들이. 사실은 뭐 전 증권사에서 입사를 해서 네. 제가 2000년부터 방송을 했거든요. 2000년이요? 네, 2000년서부터 방송. 저보다 더 오래 하셨네. 했는데 네네. 요즘처럼 이렇게 뭐랄까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서로 좀 비방도 있고 막 이런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그 중이병 옛날에 얘기했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뭐 그냥 화가 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화가 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네네. 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900 가면서 단기 과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거봐라 이런 심리가 좀 있고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빠지면서 기분 나쁘신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네네. 뭐 오늘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조작 하나 내용을 가져왔는데 그렇습니까? 뭐 주가 조작 얘기 나오고 뭐 공매도 네. 얘기 계속 있었고 근데 시장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많이 이제 부각되면서 네네. 더 좀 화난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뭐 투자자분들 화나는 감정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채널들, 다양한 목소리가 너무 좋은 일인데 그 화난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좀 들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제 전일장 미국 시장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어제 미국 시장 강보합 출발했다가 상승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파월 기자회견 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5피 금리 인상에서 5에서 5.2% 금리는 결정이 됐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니까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삭제된 것은 긍정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금리 인상 계속 할 것이다. 얼마까지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없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준 겁니다. 시그널을.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동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추가 이제 이거 파월 의장 기자회견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매 회의마다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할 것. 네. 데이터 기반 얘기는 하면 좀 우습죠. 뭐 그러니까 그때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매파적 발언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가는 다우 0.8, 나스닥 0.4, S&P 500 0.7.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5피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의 이제 마지막을 거의 다 와갔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반영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25피 금리 인상했던 거 거기서 아주 완화적인 스탠스의 태도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오히려 이제 신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네.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4월에 29.6만 명 증가로 예상치 2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레저와 접객이 증가하고 서비스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와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는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그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ISM 4월 서비스 PMI가 51.9, 3월에 51.2. 요거와 연관되어서 서비스업 쪽은 좀 좋은 쪽으로 미국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스타벅스가 연간 가이던스를 이제 매출이 중국 매출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해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감에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때 높게 제시를 못하고 유지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9%까지 갔고요. 어이구. AMD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던스를 하향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한 6% 하락을 했었는데 본장에서 마이너스 9%. 반면에 일라일릴리는 알츠하이머 신약이 있잖아요. 이건 뭐 알츠하이머 신약은 오래 전부터 계속 나오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신약 효과가 이번에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플러스 6%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FOMC 회의 기대감 그리고 끝나서 매물 나오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어제 0.91% 하락해서 2,501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45%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어제 거에 그대로 업데이트해서 타이핑 하잖아요. 새롭게 네. 쓰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플러스 0.91이었어요. 코스닥은 플러스 1.5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 게 딱 그냥 원위치 않은 이제 그런 순이었고요. 네. 수급도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전날과 반대 흐름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약세에 0.5에서 0.8% 하락해 시작해서 하루 종일 횡보했고요. 외국인들이 전일과 반대로 선물 일반 계약 이상 매도를 했고 비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제와 그러니까 그저께와 반대로 어제는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 섹터들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비주류 테마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어저께 있었고요. 상승업 쪽은 반도체와 미디어 엔터, 게임 인터넷, 하락 업종은 2차 전지, 에너지와 유틸리티, 기계 이런 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애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요? 가장 중요하고요. 애플록과 애플 실적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반영 못할 거고 다음 주에 반영합니다. 자, 미국의 금리는 5에서 5.25%입니다. 이건 10번째 인상이고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계속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공 기자님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인상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원래 올리는 건가요? 네, 그러려니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뭐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아주 빠르게 기준금리를 5% 이상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 그리고 시스템 위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시장을 하락 쪽으로 보는 조심해야 된다. 이제 하락할 것이다. 시스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쪽의 근거, 이론적 근거는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시장이 요즘 올해 들어서 반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멈칫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의 부담 이건 이제 악재였잖아요. 이게 이제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금리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이거 후폭풍이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후폭풍이 결국은 경기 침체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 잦은 위기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장은 결국 경기 침체와 잦은 위기 트리거로 인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25피 금리 인상 했는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특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시장은 좀 변동성을 주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의 수준으로 좀 한동안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또 다시 또 연휴입니다. 그래서 관망 분위기가 짙습니다. 그저께 오른 거 어저께 빠지고 뭐 이래요. 그래서 코스피는 2,500포인트 전후로 등락하면서 테마나 종목별 이수로 종목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평이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FOMC 회의 끝난 게 빅 이벤트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빅 이벤트들이 있었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것 자체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미국의 CPI 발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구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도 그 AI 챗봇이라고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나 로봇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테마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장님. 근데 지금 몇
달째 몇 달 뭐 길진 않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예. 이게 뭐 FOMC를 비롯해서 매크로가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FOMC 결과 나왔을 때는 혹시라도 좀 방향성이 생기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좀 그게 방향성 없이 개별 주식들로 움직이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일단 5월에는 지금 이제 5월 들어왔었잖아요. 네. 5월에는 방향성 잡을 만한 이벤트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좀 없습니다, 사실은. 위로 일단 먼저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로 올라갈 만한 호재성 모멘텀이 뭐가 있나요 지금? 그 딱히 지금 5월에 나올 만한 그렇게 없잖아요. 혹시 네. 정포님 혹시 매도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 아직은 전 배가 고픕니다. 예, 뭐- I'm still hungry. 근데 이제 아래쪽에 사실 노이즈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노이즈라고 표현하는 거는 시장을 막 급격하게 떨어뜨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자잘한 노이즈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은 아래에서는 다시 사는 매수세가 또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보면은 조이 얘기도 제가 자주 드렸는데 4,000포인트 기준으로 들어서 4,000포인트 아래 3,900, 3,800 가면 매수 들어와서 4,000으로 올려놓고 요번에 4,200 근처 가면 또 떨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는 왜 사느냐? 호재성 재료는 뭐냐?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지금 이제 뉴스 하기 전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호재성 재료라고 하면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시장을 눌렀던 것은 이제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동결로 간다라는 네. 그 우려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어요. 또 그거는 뭐 두고 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번 2분기에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저점을 형성하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네.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나왔죠. 이번에 이제 지금 2분기에 들어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오고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나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2분기가 저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 저변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떨어지면은 거기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이제 그냥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시장을 좀 떠받치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네. 그렇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악재성 재료는 뭐냐? 그것도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하나는 경기 침체. 뭐 플러스 알파인 뭐 위기가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걸 머리 위에 지금 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 위에 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이상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뭐 미국은 3~5년 부동산 얘기 나오고 있고 우리는 가계대출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동성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어떻든 움직이는데 그렇지 네.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양쪽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 좀 점검해 보시죠. 예. 중국이 방역 완화 후에 첫 노동절 연휴였습니다. 아우. 사흘간 1억 6천만 명이 1.60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실제로 실적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냐 봤더니 자동차는 25.1%, 의류 24%, 화장품 20%, 보석 9.6%, 요식업은 6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내수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온기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좀 어떤 쪽에서는 좋지 않은 건데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인터넷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교육업체들 있잖아요. 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좋지 않은데 미국의 교육기업 실적을 발표됐는데 체그라는 기업이 있는데 챗 GPT로 향후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주가가 48% 하락했어요. 상장일의 최저가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발표했는데요. 예, 가이던스를 했는데 이번 실적은 좋았어요, 얘네들이요. 하루 만에 예, 예. 교육기업인 피어스는 마이너스 14%, 듀오링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훌륭한 가정교사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 현재는 언어 영역을 파고들지만 앞으로 수학 영역까지 침투할 것. 이게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사교육 또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인터넷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뭐라고 교육해야 됩니까? 원격 교육 뭐 이런 부분은 네네. 상당히 이 지금 AI로 인해 성장으로 인해서 교육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화면은 연휴 기간에 중국 여행객 추입니다. 2019년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거 지금 이제 차트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네요. 예. 올라왔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약간의 이제 호황제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요즘엔요. 일단 세 번째는 저 좋지 않은 뉴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축소하면서 대규모 오더컷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오더컷이 나타나느냐? 얘들이 지금 비용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감원도 하고 있고 불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하반기 서버 주문량을 25에서 30% 축소. 메타는 2분기에 최대 40% 투자 축소, 서버 주문은 약 3에서 40%, 30%에서 40% 축소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AMD가 빠진 거예요. AMD가 이런 오더컷을 우려를 하면서 중국 서버들의 오더컷이 있다 그러면서 어제 9%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다만 AI 관련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AI용 GPU 수요는 확대된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IT 관련 주들을 보면요. 애플하고 뭐 애플은 뭐 IT라고 하지만 빅테크에 넣었을 때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또 인텔도 괜찮았나? 몇 개 종목들은 괜찮아요. 올라와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밑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더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 밑에 있는 IT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기다리는 거예요. 시장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공장님 또 말씀을 주셨고 10월에 종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이게 지금 10월까지였는데 네. 1년 연장되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뭔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라는 워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워딩을 했더라고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한국 반도체 지원을 하는 신호를 보낸 거다. 아, 너무 작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마이크론 수출 만약에 통제하면 우리 팔지 마라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그 반도체 원산지 검사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런 거 하나는 좀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요. 반도체 재고가 많이 줄었네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반도체 재고율이 1월에 263%에서 3월에 163%로 와. 감소됐는데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화일보에서 나온 차트인데요. 이 주황색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재고가 지금 감산한다고 하잖아요. 재고를 떨어내고 있는데 재고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빠지진 않고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평소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른 쪽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쪽 계속 사거든요. 네. 외국인이나 아니면 롱텀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지금 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급을 보면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했네요. 미우놀이에서 100조로 삼성과 LG 전장 사업이 성과가 일어나고 있다. 삼성이 네. 하만 올해 영업이익 1조에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1분기 매출이 3.1조였고 영업이익이 1,300억. 전분기 대비 30%나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LG전자는 전장 사업 흑자 전환 후에 신규 수주 확대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1분기 전장 사업부 매출이 2.3조, 영업이 540억, 수장고 100조, 연말 되면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만이거든요. 이 2017년 전에 적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엄청 이걸 어떻게 될까 막 고민도 하고 이게 수익이 날까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삼성에서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흑자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1조에 가까이 영업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LG는 LG 마그나가 있죠. 그래서 거기로 인해서 계속 이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전장 사업은요.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이 아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차량용 반도체 기판을 이제 가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게 눈에 띄지 않게 확 띄지 않고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어떤 순간이 되면은 아마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네. 이 성장이라는 게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45도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초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확 올라오면 그런 성장을 좀 하거든요. 성장 쪽으로는 이쪽도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 기자님, 근데 그 삼성전자 실적에 예. 하만이 영향을 줍니까? 하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별로 없죠. 이제 크지 않죠. 왜냐하면 반도체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가이던스를 주거나 보고서가 나올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하고. 근데 LG전자는 전장만 얘기를 합니다. 가전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이 뭐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여기서 좋아지냐 나빠지냐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 포인트. 어디에 좀 주력을 하고 있나 이런 포인트를 삼성도 찾는 거예요. LG도 둘 다 전장을 하는데 예, 예, LG는 예. 전장을 강조하고 예, 예. 삼성은 전장이 거의 뭐 보이지 않는. 예, 예.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로봇 사업 뭐 부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는 건데 이쪽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질문을 주셔서 제가 생각난 거 다른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엔터 있잖아요. 엔터. 네. 엔터가 그냥 테마였어요. 예. 근데 엔터가 지금 섹터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터에 있는 5개의 주력의 5개에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예.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은 2차 전지도 처음에는 뭐 테마냐 아니냐, 뭐 방산이 테마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섹터냐 테마냐. 근데 이들이 시가총액이 올라와서 지수를 끌어서 올리거나 끌어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예. 영향력이 생기면 이거는 테마가 아닌 섹터로 구분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쪽이 섹터로 구분이 되면은 사실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우리가 섹터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로봇 테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AI 테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쪽은 성장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시가총액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섹터로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1월부터 3월까지 상승을 했어요. 4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굉장히 좋았죠. 예. 시장이. 그래서 4월 중순에서 뭐 4월 말까지 좀 빠졌다가 그리고 5월 첫째 주는 그냥 횡보하는 근데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따져보면 4월에는 좀 조정 구간이었잖아요. 조정 구간이 4월 4일서부터 5월 3일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5% 이상 지분을 샀다라고 공시한 곳이 10곳이 생겼습니다. 어딜 샀냐는 굉장히 궁금하죠. 아. 종목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솔브레인, 원익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아이센스, 뷰역스, 인바디, SK스퀘어, LG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방산, 반도체 소부장, 의료기기 이렇게 산 거예요. 지분을 얼마나 샀냐는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모건스탠리에서 현대로템을 6.7%나 샀네요. 피델리티 전형적인 그 공모펀드 뭐랬죠? 사모펀드 반대로 공모펀드에 예. 운영하는 쪽이죠. 한국항공우주에 5.7% 샀고요. 다른 데도 더 많이 샀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데서 솔브레인 반도체 쪽도 더 샀고 의료기기가 요즘에 의료기기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네. AI 의료기기나 이제 의료기기 쪽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샀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냥 네. 사지는 않았겠죠. 뭐 전망을 보면서 샀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전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제가 증권사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이걸 경험 설명을 얘기를 한번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좀 참고라는 좀 길잖아요, 시기와 어떤 분들이 속는지 뭐 예. 그런 얘기들 좀. 구독자 10만의 유튜버 투자 사기를 했다는 건데 가짜 ATS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리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ATS는 웬만한 데 사람들은 금방 만듭니다. ATS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네. 그러니까 ATS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이건 생각 안 되고. 아니에요. 그냥 네. 그냥 사설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을 유도해서 그 투자금이 자신의 계좌가 아닌 대포 통장으로 갔다라고 해요. 그들 통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계좌 개설을 할 때 우리 증권사나 은행 계좌 개설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인증 뭐몇 예, 번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네. 복잡하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인증을 다 하고 자신의 계좌라고 확인이 분명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 선물로 한 건데 해외 선물 투자를 실시간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TS를 만들어서 우리 그 왜 보면 퀀텀 그 뭐랄까 알고리즘 매매하는 사람들 네네네네. 백테스팅 하죠. 네. 예.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 백테스팅 다 돼요. 네네네네. 그냥 막 리얼로 움직이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내려간 거를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를 허위로 보여준 거죠. 허위로 실시간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 현혹을 시키는 거군요. 네, 현혹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그럼 돈 맡겨서 이만큼 올라간 거 수익 냈다라는 걸 막 보여줍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보여줘서 나 그러면 수익 났으니까 1억인데 난 10%만 출금할게. 이러면 빼줘요. 줍니다. 다. 실제로 수익이 안 난 거예요. 수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 다 돈 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줍니다. 그쪽을. 그리고 뭐 여기서 또 돈 들어오면 또 여쪽에 수익 났다고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중에서 전체가 요번에 한 3천억 들어와 가지고 피해 금액은 한 250억 됐다는데 그중에서 뭐 한 30억 넣은 사람이 난 빼겠다라고 했을 때 빼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시스템의 이유, 뭐 어떤 이유를 대면서 네네. 출금이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작위로 전화나 카톡 메시지 등으로 모집을 했다고 해요. 이거 오잖아요. 저한테도 계속 엄청 오고 와요, 오잖아요. 이거. 네. 정프로님도 많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많이 보내냐고요? 정프로님 이름으로 많이 오던데요. 거의 다 사기입니다. 사칭. 네, 속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면 안 받으실 텐데. 그런데 이런 네. 거잖아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3프로 방송을 거의 네.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가 계속 오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러는 거잖아요. 처음에 보면 처음부터 뭐 돈 맡겨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처음에 그냥 종목만 받아라. 종목 한번 봐라.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계를 조금씩 허무는 거죠. 그래서 야 얘네가 진짜 찍은 종목이 이렇게 오르네. 이런 것이 이제 하나하나 가다 보면 이제 나도 뭐 한번 조금 맡겨보고, 그랬더니 진짜 수익이 나네. 뭐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라더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다 같이 매수해서 그냥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실제로 올라버리고. 자기들이 사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네. 그게 종교가 돼 버리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SG 사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그 뭐 텔레그램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단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표현만 저는 하고 넘어갔는데 그 집단에서 거기까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요 사건은 뭐냐면 그 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계주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음.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해서 주가 조작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모을 때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 제도권 안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건 굉장히 엄격해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내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으면은 일단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입출금 자유롭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해외 선물 투자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해외 선물 투자에는 보통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주식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디가 여기 많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 하는 데가 코인이요. 아, 많습니다. 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빨리 이런 거 다 조사 안 하고 안 잡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감독원에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잡기가? 예.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통제하기 쉬운데 제도권 밖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은 터지고 나서 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돈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뭐 누가 그렇게 당연히 벌어줄 것 같은 그 사람이 그거 하지 뭐하러 남의 돈 불려주겠습니까? 그러게.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다음 내일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